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3월 21일 1시 23분을 지나고 있고요. 니체 아침룰 7절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은 조금 생각을 요구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제목은 공간 감각을 새롭게 배우기이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실제적 사물들일까 아니면 생각에 의해 형성된 사물들일까. 확실한 것은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불행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의 넓이는 생각에 의해 형성된 사물들을 통해 비로소 생겼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공간 감각은 학문의 영향하에서 결국 갈수록 작아진다. 우리는 이 지구가 작다고 느끼고 태양계조차 하나의 점으로 느끼는 것을 학문을 통해 배워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조금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저는 개인적인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실제적 사물이냐 아니면 생각에 의해 형성된 사물들이냐 하는 건데, 결국 행복하게 만드는 게 사물이냐 관념이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답을 해주려고 이 문장을 꺼내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건데, 보게 되면은 확실한 것은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불행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의 넓이는 생각에 의해 형성된 사물들을 통해 비로소 생겼다는 것이다. 일단은 행복하게 만드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행복과 불행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문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약간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보게 되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행에 가까운 상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이게 지금 그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그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에 이르는 그 길이 쉬워 보이지가 않죠. 예,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지나친 의무 때문에, 그 다음에 본성에 대한 억압,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그 행복에 이르는 그 길,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나의 삶에서 저 멀리 있다, 나는 지금 불행한데 행복이라는 거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불행의 상태에 있는데 행복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굉장히 길죠. 예, 길죠.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니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멀리 있어 보이는 행복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행복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탐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어쩌다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을 점검함으로써 행복에 이르는 최적의 경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복에 이르는 최악의 경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직선거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니체가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불행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의 넓이, 이 넓이죠. 이 공간의 거리는 생각에 의해 형성된 사물들을 통해 비로소 생겼다. 결과적으로는 삶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은 가치가 높다고 봐야 될 것인가 낮다고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행복에 도달하기 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쉽게 느낀다면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고, 도달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멀리 있게 느껴진다는 거. 공간의 넓이가 크다, 공간의 넓이가 좁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행복을 바라보냐, 삶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행한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리감이 좁아질 수도 있고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이런 종류의 공간 감각은 학문의 영향하에서 결국 갈수록 작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에 대한 거리감은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 탐구를 하면은 그 거리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 행복에 이르는 경로를 가지고 있지만
좀 탐구를 해보면은, 올바른 탐구를 해보면은 직선거리를 알 수 있다, 최적거리를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좁은 거리를, 작은 거리를 가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경로 수정이 필요한데, 그때 도움이 되는 게 탐구다, 학문적인 탐구다 라고 합니다. 왜 그게 도움이 되냐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될까? 아니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런 관계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헛짓거리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거리감을 좁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굉장히 긴 거리인데 이거를 좁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지구가 작다고 느끼고 태양계조차 하나의 점으로 느끼는 것을 학문을 통해 배워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해석을 먼저 말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면서 복잡하고 멀리 있다고 여겼던 것을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지 않냐. 탐구하고, 그러면서 지구를 탐구하고 태양계를 탐구하고 우주를 탐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태양계가 점으로도 느껴지고 지구도 점으로도 느껴지고 우리는 거의 먼지 같은 존재로 느껴지고, 이런 인식, 뭔가 거대하다고 느꼈던 거, 막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완전 간단하게 이해하는, 그러면서 좀 더 거리감을 좁히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탐구 때문이다. 탐구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든 뭘 하려고 하든 결국 우리는 탐구를 해야 한다. 그냥 사회에서 얘기하는 행복의 루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에 대한 탐구를 해야 한다라는 절로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 삶에 대해서 탐구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행복에 대해 성큼 다가갈 수 있다. 행복에 대해 노력하지 않고 그냥 뭔가 요행을 바라고 있다면은, 이 기존의 사회에서 말한 대로만 따라간다면 이렇게 경로가 굉장히 복잡한 최악의 경로를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탐구한다면은 쓸데없는 노선을 정리할 거고, 그렇다 보면 행복에 이르는 직선길, 직선 경로를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행복과 불행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다면은 행복이 우리에게 그렇게 멀리 있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우리 자신의 거리감을 좀 좁히려면은 행복에 대한 탐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최적의 노선을 찾고, 복잡하게 나가는 노선은 없애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삶에 대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 행복에 이를 수 있으니까 삶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래야 한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약간 그 내용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설명하기가 까다로웠던 것 같긴 한데, 제가 한 5번 다시 찍었거든요. 뭔가 보조 이미지나 이런 거 넣으면서 하자 싶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의미죠. 인간이 자기의 삶의 행복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경로를 탐색해야 한다, 이런 얘기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절에 대한 해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8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